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삶이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단은 몇 가지 징조가 있는데요. 저는 체형 변화가 있더라고요. 뱃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혹은 좀 지나치게 살이 빠지거나 일단 그렇게 몸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꾸 안 좋은 음식이 먹고 싶더라고요. 뭐 되게 맵거나 아니면 가공식품이거나 이런 음식들이 너무 먹고 싶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면 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변했을 때. 그리고 뭐를 해도 그냥 다 짜증날 때. 저는 이게 제일 커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짜증나. 이럴 때 약간 성격이 너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도 엉망이 된 기분이 들고 이러다 보면은 삶에 이렇다 할 패턴이 없어져요. 그때그때 닥친 일들을 해치우는 느낌? 그래서 내가 끌려다니는 느낌? 내 패턴이라는 거는 본인이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끌려가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머무는 공간이 굉장히 너저분해져 있고요. 씻기 귀찮더라고요. 네, 잘 안 씻고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상태가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방을 청소하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책상이나 뭐 방 구석, 책장 뭐 이런 것도 다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방 청소를 먼저 해요. 그러면은 눈에 걸리는 게 조금 덜하니까 자극이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자극점을 줄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야 산만하고 예민한 기운들이 약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악도 듣지 않습니다. 음악도 너무 큰 자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를 한 다음에 샤워를 해요. 샤워한 다음에 청소하면 몸이 다시 더러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저분한 몸으로 청소를 하고 청소가 다 끝났을 때 저는 샤워를 합니다. 근데 고백하자면 제가 샤워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샤워하면 좀 춥기도 하고 그 머리 말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나갈 일이 없다 보면 샤워를 무한으로 미루게 된단 말이죠. 저는 또 프리랜서니까 더욱이나 그럴 수 있어서 그냥 하려고 하면 너무 하기 싫으니까 샤워하기 괜찮은 장치들을 그래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추운 게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샤워 가운을 샀어요. 그 머리 말리는 게 싫댔잖아요. 드라이기 막 좋은 거라고 해봤자 한 5만 원 정도거든요. 그뭐 찬바람이랑 뜨거운 바람 둘 다 잘 나오는 거를 사서 그걸로 이렇게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또는 그 탈모 같은 거 좀 덜 생기게 감는 방법 이런 거 영상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본 다음에 그런 거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샤워를 해요. 그러면 그나마 지루했던 샤워가 조금 할만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깨끗한 방과 몸을 만든 다음에요. 아까 넌지시 말했는데 핸드폰에서도 환경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핸드폰으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막 그냥 좋은 걸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현타 오는 게 유튜브 쇼츠랑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를 막 한두 시간 봤을 때 그랬을 때가 제일 현타 오는 것 같아요.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이제 처음 딱 켰을 때는 재밌는데 계속 보다 보면 볼 게 없거든요. 볼 게 없는데 내가 계속 뉴스피드를 당기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어느 날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여기에 있지 않구나. 알고리즘은 내가 그냥 중독될 수 있는 것들만 띄워주더라고요. 나한테 좋은 걸 띄워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보는 시간을 좀 줄입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어플을 그냥 삭제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때마다 로그인 하나요?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써가지고 뭐 페이스 아이디로 비밀번호 저장되어 있고 이러면은 어플 다시 깔아도 로그인이 그냥 바로 되거든요. 뭐 그런 거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플을 그냥 삭제하고 저녁에 잠깐 깔아요.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를 완전히 안 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만 정해놓고 30분 동안 내가 보고 싶은 걸 다 봐야 돼. 2배속으로 해가지고 막 진짜 정보성인 거 내가 진짜 지금 딱 당장 알고 싶은 거 궁금했던 거를 싹 몰아서 봅니다. 인스타그램은 솔직히 30분까지 필요 없어요. 인스타그램은 10분이면 보고 싶은 것들을 웬만큼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잠깐 본 다음에 어플을 삭제하면 낮 동안에 그런 거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계속 봐야지 뭔가 그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이거 흐름 쫓아봤자 엄청 큰 그게 없구나.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잠깐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충분히 트렌드나 농담을 같이 알기에는 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스크린 타임을 지난주에는 막 5시간 이랬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3시간으로 많이 줄였고요. 이렇게 하면 삶에서 2시간, 3시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 만나는 거. 뭐 사람들마다 다른데 저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 제한적으로 만나고요. 사람을 너무 안 만나는 사람이라면 저는 사람을 약간 만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책에서 본 건데 주기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사람들이 더 젊게 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친구들이랑 이런 트렌드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냥 친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그냥 사회성에 대한 감각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젊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 만난다면 좀 만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만날 때 너무 만나기 싫다 이래도 그냥 보톡스 하나 맞는다고 생각하고 사람 만나면 내가 젊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좀 만나는 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많이 만난다는 게 주에 3회 이상의 약속이 있는 경우, 네,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면은 약속을 조금 제한합니다. 정리를 하고 조절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건 좀 약간 근본적인 거죠.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상태가 망가졌을까? 근데 보통은 계기가 있거든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뭔가 좀 실망감을 느꼈거나 뭐 이럴 때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은 저는 그 원인들이 제가 인정하기엔 창피한 것들이었어요. 내가 뭐를 못했을 때 그런 게 저에게 자꾸 꼬리표처럼 쫓아와서 제가 다른 것으로 도망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왜 기분 나쁜지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정리해 본 다음에 거기서 범인이 될 법한 녀석을 찾고요. 그걸 탓하거나 개선시키기보다는 그냥 인정을 해요. 이게 이유였구나. 그거를 약간 책임 소재로 생각한달까? 되게 자괴감이 들 수 있거든요. 원인을 못 찾으면. 근데 그게 원인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좀 괜찮아져요.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귀신 같은 게 어떤 원한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한 풀면 딱 승천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에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한이 쌓여 있는 거지. 근데 그 한이 뭔지만 알고 그거를 위로해주면 그게 좀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위로까지도 필요 없어요.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걸 인정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일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성공과 실패를 모두 합친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저는 필연적으로 좋은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실패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 삶에 좋은 것과 좋은 선택만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하니까 그냥 그거를 할당해 놓은 거죠. 내가 이 정도는 실패하고 살 수 있어. 실패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이 애를 썼겠습니까? 이런 정신 승리를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내가 완벽할 수 없어라는 거를 진심으로 조금 이해하려고 해서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게 나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끔 인정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소화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패턴을 만드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다고.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자야겠다 하면서 자는 시간을 만들어 두고요. 먹는 음식이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음식에도 나름의 규칙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런 것만 해야겠다 하는 그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준도 세우고 아무튼 그렇게 기준과 패턴을 만들어서 내 삶을 내가 하나씩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런 거에 첫 번째가 청소라는 거고요. 어플 지우는 건 진짜 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어플을 지워야 스크린 타임이 조금 줄어들면서 삶의 시간의 여백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런 내가 세워놓은 약속이나 패턴들을 조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하루에 1~2시간만 애써도 삶을 다시 되돌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쓰는 편이고요.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패턴만 얘기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일단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단순하게 하루의 반은 내 것이고 하루의 반은 남들과 같이 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새벽 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 핸드폰에 방해금지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락이 와도 저한테 알람이 안 와요. 이거는 오로지 제가 저와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일단은 1시 전에는 꼭 자려고 하고요. 7시에 일어나서 9시에 요가하기 전까지 글을 쓰고 만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운동 다녀온 다음에 샤워하고 점심 먹으면은 12시나 1시 정도 되더라고요. 이 시간 정도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제 삶에서 중요한 것들. 개인 작업을 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좋은 것을 먹는 것, 좋은 잠을 자는 것. 이거 4개를 하려고 제가 하루의 반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할당을 한 거고 이 시간에 연락 안 받고요. 1시 이후부터 이제 핸드폰이 열려요. 남과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매일 회신을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SNS도 이 시간대에 보려고 하고요. 약속도 다 저녁에 잡아요. 그 약속을 저녁에 잡는 건 또 이유가 있는데 낮에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상태고 저녁이 되면 제가 좀 멍청해지거든요. 저녁에는 제가 일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재밌는 거 합니다. 사람 만나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그냥 놀고 좀 쉬라고. 아무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평일 오는 게 싫을 때는 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평일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그 일들 어떻게 하냐 했던 막막함들이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면서 조금 일주일을 보내는 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 삶의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지키고 있고요. 아무튼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삶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들을 계속 찾고 맞추고 하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에게 맞는 거, 그게 또 이제 과거와 지금이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걸 계속 찾고 맞춰주면서 삶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